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관리단의 관리단 전임 의장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보니까 신영종 그 사장님께서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죠. 거기 주상복합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그 주택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그 시행령 제2조에 있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게 속하기 때문에 뭐 상가 오피스텔에서의 대표로서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라고 하거든요. 자, 우선 거기에 대한 상세적인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먼저 결론은 말씀드리고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거기는 그쪽 그 법리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제가 어제도 제가 늦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주상복합 아파트든 집합 건물이든 여러분들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되지 이게 정치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또 소송까지 가고 이렇게 싸우고 하면 얼마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막심한 피해를 좀 가게 되니까 요즘은 염두에 두시고 서로 협의를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아시겠지? 먼저 그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 신사장님이나 계신 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집합건물 관리단이라는 거기에서 여러분들 이 집합건물 관리단 전체에서 있죠. 두 가지로 딱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사과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사과가 하나 있어요. 그 사과 그 자체가 집합건물 관리단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반을 딱 쪼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 딱 쪼개서 한쪽은 여러분들 150세대 이상이라 했으니까 한쪽은 그 아파트 관리단 다른 말로 해서 입대위가 되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그 진영중 사장님 말씀하신 거 그 관리단이 앉아 그 입대위가 구성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쪼개져 가지고 상가 관리단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입대위에 계신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법리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 공동주택의 법에 있는 부분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한해서 아파트만 전부 다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주상복합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상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 이런 모든 것들은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거기 내부에서 여러분들 이제 공동주택법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50세대에 대해서 왜 그러면은 지금 법률에서 시행령이 이제 집합 건물 그 소유에 관한 법률로만 안 되는 부분이 있느냐면 그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수상복합 아파트라든지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집합 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공법적인 지금 규제를 좀 잘 이렇게 가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거하고 있는 주거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한 주거 수준 향상이 이바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각종 횡포가 또 사실은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체계적인, 이제 공동, 그 주거용 이렇게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공법적인 성격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있죠. 그래서 150세대 이상에 대한 공동주택 중에서도 자치 의결 구구를 줘가지고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법에
따르도록 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안정적으로 주거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잘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생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사장님. 그래서 집합건물관리법에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아까 사가 두 개 쪼개져서 있는 거고, 그 신사장님이 있는 수상복합 아파트는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거기 이제 주거용에 대해서만 법적 안정성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그쪽은 따로 의무관리 대상으로 공동주택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있죠. 상가는 그러면 상가도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주거용 게 있는 입대위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분들의 주장이고 잘못 알고 계신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그 입대위 측이든 상가 관리단이든 그 입대위 측이든 그 상가 있죠. 그 계신 그 상가 관리단이든 하나로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투표를 해가지고 집합건물 관리단을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집합건물 관리단에서 있죠. 입대인은 입대료도 따로 있고 하나 있고 또 상가 관리단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래 되면은 보면 조직 체계가 세 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집합건물 관리단이라는 것이 하나 생기고 또 입대위도 또 있고 또 뭐 상가 관리단도 있고 좀 이래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문제점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사장님 그 입대위는 입대위대로 따로 관리를 하고 상가는 상가 관리단대로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거하고 또 상가하고는 약간의 이해관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쪽은 장사하는 곳이고 하나는 그냥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분쟁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서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기준 설정하는 부분도 있죠. 앞으로 좀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긴 한데 거기서도 딱히 아직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상가 오피스텔 거기 계신 분들께서는 대표를 이렇게 지정을 하셔가지고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거기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즉 150세대 이상이 아니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150세대 이상이 아니 한 100세대밖에 안 된다라고 할게요. 100세대밖에 되지 않는 그 아파트와 상가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으면 그러면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에 보면은 이제 일부 공용 그 부분 관리단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면 아파트대로 이제 만들면 됩니다. 거기 아파트에 있는 분들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고 또 의결권, 면적 대비 또 거기 있는 아파트에 있는 면적 대비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일부 공용 관리단, 입대위를 만들면 되고요. 상가도 마찬가지로 상가에 계신 분들이 있죠. 상가에 계신 분들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고 그리고 면적, 그 전용 부분 면적으로 해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집회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일부 공용 관리단입니다. 입대위가 생기는 거고
입대위, 다시 말해서 아파트 관리단, 그리고 상가 관리단, 이렇게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일부 공용 관리단이 두 가지가 생기는 거고, 그 통째로 가지고 아까 사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집합건물 관리단이다. 자, 요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서, 르네상스 뭐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한다면 르네상스 관리단은 따로 있고, 르네상스 관리단 안에 또다시 르네상스 아파트 관리단 또는 입대위, 르네상스 뭐 입대위 이렇게 있고, 또 르네상스 상가 관리단 또 이렇게 이제 분할 두 군데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일부 공용 관리단을 그렇게 해서 소집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그 집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집회를 안 하고 있죠. 일부 공용 관리단을 만드는 경우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셨죠?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그건 한번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집합건물하고 이렇게 있는 다시 말할게요. 그러니까 그 주상복합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수익형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점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전문가라고 하면 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그 이영두 교수님 아주 잘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그 한국 아파트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참고하시면 제가 말한 그 부분에서 저 언급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 집합건물 법학회라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회원이긴 한데 거기에서도 있죠. 상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고, 특히 이제 한국 집합건물 법학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파트 부분하고 상가나 이 오피스텔 부분하고 이렇게 분쟁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그 기준 설정하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거기 따라 가지고 이제 그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입주민들이나 상가에 계신 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기준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국회에다가 이제 입법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곳이 한국집합건물법학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이번 9월 6일 날 혹시라도 그 신용종 사장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서울에 계시면, 서울이나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계시면, 그 근처에 계시면 있죠. 그러면 이번 9월 6일 날에 국회 그 의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거기에 오후 1시 30분입니다. 1시 30분부터 5시까지 그 국회의원 회관 제3회의실이 있거든요.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런 관련된 법학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한 장장 5시까지니까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동안 이렇게 하니까 끝나고 나서도 거기 전문가분들한테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필요하시다면. 저는 지금 이번에 가끔 서울에 그 주변에 그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분들이 있으면 가거나, 또 국회에 또 아는 지인분들 좀 있어서 꼭 필요할 때만 가는데 이번에는 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가셔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사항을 여쭤보시면 그런 아까 말한 그 이영두 교수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가셔도 될 겁니다. 거기에 가셔가지고 한번 이런 여러 가지를 여쭤보면 됩니다. 자, 이제 해결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신용종 그 사장님뿐만 아니고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질의응답에 아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도움이 되는 것까지는 좋지만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집합 건물에서 있죠. 여러분들께서 경제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치적인 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으로 해서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먹고 사는데, 그리고, 저 경제가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부강해지는데, 뭐 꼭 국가적인 부강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분들이든 아니면 우리 부모님 분들이든 우리들이든 그러니까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부분에서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이념적인 색채를 띠고 이러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알고 저는 정치적인 색채를 안 가진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신용정 사장님께서도 이것저것 있죠. 따질 것은 따지더라도 있죠. 근데 그걸 정치적으로 해서 막 이렇게 소송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분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공용 부분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맞습니까, 사장님? 아무래도 저도 그럴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완전 그런 쪽에 투자를 해서 아파트와 상가는 엄연히 틀리지 않아요. 저도 상가 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형 호텔도 마찬가지고 수익형 호텔은 호텔 측하고 또 상가하고 또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주용하고 상가는 엄연히 이렇게 이해관계라는 부분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서로 앉아 모여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상가관리단에 계신 분이 그쪽에 입대위 측에 계신 분하고 같이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만약에 입대위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대포로 이렇게 가시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서면으로 다시 말해 내용 증명서로 말하는 겁니다. 내용 증명서로 짝짝짝 절차를 맞춰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법적인 기준을 말씀 잘 하셔가지고 일단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어쨌든 간에 웬만하면 싸우지 마시고 경제적 효율성, 아직 경제적 효율성만 보셔야 됩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한테 경제적 효율성에만 좀 이렇게 우리 공익적인 공동체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싸움을 해서는 안 되죠, 다들. 그러니까 꼭 제가 그런 부분을 당부드릴게. 다들 보면 잘 나가시다가 정치적으로 나가버리시거든요. 이래버리면 이거 완전 엉망이 되거든요. 그쵸? 그렇게 안 되도록 꼭 부탁드리고, 만약에 좀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죠. 해결점을 모르겠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댓글에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시간 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 관리단이 형성하는 거, 그거는 판례를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늘 집합 건물이 잘 되고 모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도록 하고, 주상복합 아파트도 거주에 계시든 상가에 계시든 여러분들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싸워주지 않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합을 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